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원래 제가 주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던 알파 7C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폰 13 프로 프로레스로 한번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이폰 13 프로 카메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폰 13 프로의 카메라 화질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이 화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된 만큼 또 화질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고화질을 보여줄 것 같은 프로레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추가된 시네마틱 촬영 모드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화질뿐만 아니라 각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주목할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아주 강한 상태에서 촬영했습니다. 촬영할 때는 괜찮은 화질로 나올 줄 알았는데 결과물이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디테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얼굴 부분을 보시면 너무 밝아서 디테일이 모두 뭉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 부분을 보시면 오히려 뚜렷한 화질을 보여줘서 뭔가 조금은 애매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네 역시 얼굴 쪽에서 디테일이 떨어지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정확하게 인식하는 반면에 얼굴 주변부 처리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세 개 영상 모두 너무 강한 햇빛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개를 동시에 비교해보면 일단은 확대하지 않는 한 4K와 프로레스 화질 차원에서는 큰 차이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색감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요. 자, 다음 화면에서 색감의 차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바뀌면서 보시면은 색감이 조금 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말고는 육안으로는 거의 크게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K와 프로레스는 큰 차이가 없고요. 시네마틱은 bokeh 처리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HD는 확대해봤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4K와 프로레스만 확대를 했는데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에서는 화질의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적당한 광량에서는 둘 다 모두 훨씬 자연스럽고 선명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쉽다는 느낌은 역시 존재했습니다. 대비가 너무 심하게 잡히는 모습도 있고 부드럽게 찍히기보다는 뭔가 좀 딱딱하게 찍힌 느낌이 있습니다. 확대하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져서 오히려 아쉬운 느낌을 주기도 한데요. 확대는 좀 이따 뒤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 역시 강한 광량일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찍힙니다. 또한 주변부 처리도 훨씬 좋아져서 bokeh 처리가 아주 훌륭하게 느껴졌습니다. 실내선 전체적으로 고조도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내 촬영하는 걸 세 가지 동시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네마틱은 bokeh가 잘 처리되는 것 확실하게 보이지만 4K와 프로레스는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줘봤는데요. 전 처음에 색감이 달라진 줄 알았는데 아마 얼굴을 인식하면서 노출 보정이 일어나 조금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 큰 색감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전체적인 걸 확인해 보았을 때 시네마틱만 조금 색감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4K와 프로레스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화면은 좋아 보여서 확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했을 때 중심부가 아닌 좀 외부 사이드 쪽을 봤는데 확실히 프레스가 조금 더 선명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프레스가 4K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야외 촬영은 인물을 피사체로 삼지 않아서 그런지 시네마틱의 강점을 활용하기 어려워서 4K와 프로레스 두 가지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주 깔끔하고 부드럽게 찍혔고요. 또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야외 촬영에서는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외 촬영에서는 두 개가 큰 차이가 보이기 어렵습니다. 광량도 충분하고 전체적인 환경들이 큰 차이를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확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화질적인 측면만 확인한다면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60프레임만큼 이동할 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흔들리는 정도도 훨씬 부드럽게 보여서 더 잘 잡아주는 것 같이 보이고, 이 보정 역시 놀라운 점이지만 자동으로 노출을 보정해준 점 역시 빠르고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로레스 역시 일반 4K처럼 흔들리는 보정뿐만 아니라 노출 보정 역시 아주 빠르고 정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4K든 프로레스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동일했습니다. 시네까지 보니까 더 확실해지는 점은 얼굴을 인식하는 정도가 매우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동할 때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되는 얼굴 인식, 노출 보정, 흔들림 보정 세 가지 강점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것 세 가지 동시에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얼굴 인식하는 정도는 정말 엄청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얼굴을 어둡거나 밝을 때 동일하게 잘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면을 비교를 해볼게요. 전체적인 화면을 봤을 경우 시네마틱에서는 보케가 잘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4K나 프로레스는 둘 다 동일하게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전체적으로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조도는 확실히 디테일이 가장 떨어졌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거의 촬영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 광량이 있는 부분은 그래도 잘 촬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디테일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화질도 괜찮고 부드럽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깔끔한 느낌을 많이 주었습니다. 시네까지 보고 역시 놀란 점은 저조도 환경에서도 얼굴은 잘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저조도라서 그런지 보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도 있었지만 얼굴 인식 하나는 정말 제대로 해주는구나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조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조도를 확인했을 때 세 가지 사실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조도에서는 4K라든지 FHD라든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 한번 4K와 프로레스를 좀 더 제대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4K와 프로레스를 비교했을 때 저조도에서는 정말 차이가 아예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초점이라든지 색감적인 부분에서 아예 차이가 없다는 것도 느껴지고요. 한번 세 가지 전체적인 걸 확인해 보였을 때 셋 다 동일하게 얼굴 인식은 정확하게 하고 있지만 시네마틱은 보케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화질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건 역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확대를 했을 경우에 사실상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4K, 프로레스 둘 다 비슷한 수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로써 저조도일 때는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영상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프로레스는 역시 4K 60프레임보다 조금 더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네마틱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FHD라서 그런지 조금은 아쉬운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네마틱 모드 같은 경우에는 4K 처리가 생각 이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과는 톡톡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4K 60프레임 자체는 역시나 무난하고 깔끔하게 촬영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 카메라의 한계 역시 분명합니다. 너무나 밝은 곳에서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어두운 곳에서 촬영한다면은 그 표현력이 생각 이상으로 두드러지거나 아니면 너무나 표현이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인 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기존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비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또 궁금해지는 점이 바로 이 미러리스 카메라와 화질 차이가 얼마나 날지 궁금해지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미러리스 카메라와
또 이 아이폰 13 프로의 프로레스 화질 또 4K 60프레임과 화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금 더 고화질의 영상들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